현대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보면요. 1초에 수십억 번, 그러니까 수기가헤르츠 단위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빠르죠.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메인 메모리, 즉 D램의 접근 시간은 대략 50에서 100나노초 정도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병목의 시작점이죠. 이 숫자만 들으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칼질을 제일 빨리 하는 미슐링 3스타 셰프를 주방에 모셔놨어요. 오, 셰프요. 네. 근데 요리할 재료가 있는 창고가 식당 밖으로 무려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닫힌 상황인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한 주방이네요. 셰프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겠어요. 그렇죠. 셰프 손이 아무리 빨라도 재료 가져오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니까 요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주제가 바로 이 치명적인 병목 현상,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속도 격차를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정보관리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1교시 CAOS 영역의 영원한 단골 출제 토픽이죠. 캐시 메모리 사상기법, 그러니까 매핑 기법의 밑바닥 원리까지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수험생분들이 꼭 확실히 잡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인텔이나 애플의 시스템 아키텍처들이 어떤 고민을 거쳐서 이 구조를 설계했는지 이해하고 채점관을 압도할 수 있는 합격권 답안의 무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까 아주 적절한 비유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미슐랭 셰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고안해낸 구원투수가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요? 네, 접근 시간이 1에서 4나노초에 불과한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빠른 SRAM을 CPU 바로 옆에 딱 붙여놓은 거죠. 아까 비유를 빌리자면 셰프가 손만 뻗으면 바로 닿는 주방 작업대 위에 작은 도마를 하나 놓아둔 겁니다. 아, 밭까지 갈 필요 없이 도마에 미리 올려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키텍트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도마는 밭, 즉 메모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거든요. L1 캐시의 경우 기껏해야 32KB 에서 64KB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작다면 결국 그 좁은 공간에 어떤 재료를 가져다 놓을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무 재료나 막 올려두면 셰프가 당장 써야 할 재료가 없어서 화를 낼 테니까요. 근데 컴퓨터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데 당장 1밀리초 뒤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어떻게 알고 도마에 미리 올려두는 건가요? 놀랍게도 그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론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기술사 답안지 서론에 반드시, 정말 반드시 등장해야 할 첫 번째 핵심 개념인데요. 바로 지역성의 원리입니다. 아, 지역성의 원리요. 많이 들어본 단어네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실제 동작을 쫙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에 접근할 때 아무렇게나 막 무작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한 편식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죠. 편식이요? 네. 이 원리 덕분에 현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캐시 적중률, 즉 도마 위에 올려둔 재료가 당장 요리에 쓰일 확률은 무려 90%에서 99%에 달합니다. 와, 99%요? 거의 뭐 미래를 보는 예언가 수준인데요. 도대체 프로그램들이 어떤 편식을 하길래 그런 적중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답안지를 위해 외워두셔야 할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시공순입니다. 시공순이요? 네, 시간적 지역성, 공간적 지역성, 그리고 순차적 지역성이죠. 이 세 가지가 99% 적중률의 비밀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시간적 지역성이라는 건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를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코드를 직접 짜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포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뱅글뱅글 도는 거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루프 카운터 변수나 합계를 구하는 변수는 짧은 시간 안에 수천, 수만 번씩 반복해서 읽히고 쓰이잖아요. 방금 쓴 걸 또 쓴다는 게 바로 시간적 지역성의 핵심입니다. 아하. 인간으로 치면 방금 쓰던 펜을 필통에 안 넣고 책상 위에 계속 두고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럼 공간적 지역성은 뭔가요? 방금 접근한 데이터에 바로 옆에 있는 걸 곧 쓸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열 데이터예요. 메모리상에 쫙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는 배열을 순차적으로 읽어드릴 때 0번 인덱스를 읽었다면 그 다음엔 1번, 그 다음엔 2번을 읽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순차적 지역성은요. 특별한 분기문, 그러니까 점프 명령어가 없는 한 CPU 명령어 자체도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대로 쭉 실행된다는 특징을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니라 인간이 프로그램을 짜는 논리 구조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그렇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거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요. 창고에서 당근 하나만 덜렁 가져올 게 아니라 공간적 지역성을 생각하면 당근 옆에 있는 양파나 감자까지 통째로 바구니에 담아서 도마로 가져오는 게 훨씬 이득이겠어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1바이트씩 쪼개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구니 단위로 가져오는데요. 뭉텅이로 가져오는군요. 네, 이걸 전문 용어로 캐시 라인 혹은 캐시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64바이트 크기죠. 그리고 이 바구니를 캐시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관리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의 주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이라면 어떻게 나뉘나요? 먼저 캐시의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정하는 인덱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원래 메모리에 어디서 왔는지 신분증 역할을 하는 태그, 마지막으로 그 64바이트 바구니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재료가 몇 번째 있는지 가리키는 옵셋입니다. 인덱스, 태그, 오프셋 이 세 가지가 주소를 분할하는 기준이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오늘 해부해볼 진짜 메인 요리네요. 네, 본격적인 매핑 기법이죠. 창고에서 가져온 이 재료 바구니를 이 작은 도마, 즉 캐시에 어떤 규칙으로 올려놓을 것인가. 아무데나 막 던져놓으면 셰프가 찾을 때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이 규칙이 바로 사상기법, 매핑 기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메인 메모리의 블록을 캐시의 어느 라인에 매핑할 것인가. 이 규칙에 따라서 CPU의 적중률하고 하드웨어 설계의 복잡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시스템 아키텍트들이 고안한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죠. 바로 직접 사상, 다이렉트 매핑입니다. 직접 사상. 이것도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엄격한 주차장 규칙 같네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이면 무조건 3번 주차구역에만 차를 대세요. 하는 식의 아주 융통성 없는 규칙이요. 네, 근데 하드웨어 설계자 입장에선 그 융통성 없음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수식으로 표현하면 캐시 라인 번호는 메모리 블록 번호를 캐시 라인 수로 나눈 나머지, 즉 모듈로 연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시 라인이 8개밖에 없다고 해보죠. 네, 8개. 메모리 블록 0번은 0번 라인에 들어갑니다. 블록 1번은 1번 라인에 가고요. 쭉 가서 메모리 블록 8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갈까요? 8 나누기 8의 나머지는 0이니까 다시 무조건 0번 라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보이는데요. 주차장에 지금 빈자리가 7개나 텅텅 비어 있는데 방금 끝자리가 0번인 차가 0번 자리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또 끝자리가 8번인 차가 오면요. 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빈자리가 저렇게 많은데 굳이 원래 있던 0번 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 직접 사상의 가장 뼈아픈 약점입니다. 캐시 공간 전체는 텅텅 비어 있는데 운 나쁘게 모듈로 연산 결과가 같은 두 블록, 그러니까 방금 예시의 블록 0과 블록 8을 번갈아가며 계속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계속 쫓아내고 뺏고 하겠네요. 맞아요. 서로 계속 쫓아내고 들어오기를 반복합니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핑퐁 현상, 스래싱이라고 부르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캐시 미스를 충돌 미스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캐시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적중률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런데도 초창기에 이 방식을 썼다는 건 그런 충돌 미스를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이 있었다는 거겠죠. 속도와 비용입니다. CPU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직접 사상은 이 데이터가 있을 만한 곳이 딱 한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3번 차는 3번에만 가보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0번 라인에 가서 방금 온 데이터의 태그가 내가 찾는 태그가 맞는지 딱 1번만 비교 회로를 돌려보면 끝납니다.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단순하고 빠르고 제조 비용이 저렴하죠. 하드웨어는 싸지만 툭하면 일어나는 그 자리 싸움, 즉 충돌 미스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현대의 빠른 CPU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핑퐁 현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아키텍터들은 비용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충돌 미스를 0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 정반대의 접근법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이법인 완전 연관 사상입니다. 완전 연관 사상. 네, 아까 주차장 비유로 치면 빈자리 보이면 번호판 상관없이 아무데나 먼저 주차하세요 하는 방식이죠. 와, 융통성이 100%네요.
끝자리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텅 빈 라인 아무 곳에나 데이터를 쏙 넣으면 되니까 자리 싸움이 일어날 일이 아예 없겠네요. 충돌 미스는 완벽히 해결됐습니다. 네, 충돌은 없죠. 근데 제가 아키텍터라면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주차해 놓으면 나중에 셰프가 아까 가져온 당근 어딨어 하고 찾을 때 어떻게 찾나요? 주차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없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아키텍트들의 딜레마입니다.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된 바구니의 꼬리표, 즉 태그만 보고 찾아야 하죠. 문제는 캐시 라인이 만약 1000개라면 CPU가 1000개를 1번부터 순서대로 뒤지는 건 말도 안 되게 느립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동시에 1000개를 병렬로 한 번에 쫙 비교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1000개를 동시에 비교한다고요? 그럼 캐시라인 1000개마다 전부 다 비교 회로를 달아놔야 한다는 뜻이네요. 하드웨어가 끔찍하게 복잡해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병렬 비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CAM, 즉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라는 아주 특수하고 비싼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비싼 하드웨어요? 네, 일반적인 램은 주소를 주면 데이터가 나오지만 캠은 데이터, 즉 태그를 주면 그게 있는 주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모든 메모리 셀에 비교기가 달려있어서 전력 소모도 엄청나고 면적도 거대하죠. 그래서 완전 연관사상은 수 메가바이트 크기의 L2나 L3 캐시에는 물리적으로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방식은 크기가 아주 작고 무조건 한 번에 팍 찾아내야 하는 특수 목적 캐시에만 쓰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 메모리 주소를 물리 메모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일종의 빠른 지도 역할인 TLB에 이 완전 연관사상이 쓰입니다. 지도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비싸더라도 무조건 한 번에 병렬로 찾아내는 방식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번 싹 정리해보죠. 직접 사상은 인덱스 규칙이 단순해서 하드웨어가 빠르고 싸지만 툭하면 자리 싸움에서 문제고 네, 스레싱이 문제죠. 완전 연관 사상은 자리 싸움은 없는데 하드웨어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싸고 그렇다면 현실 세계의 엔지니어들이라면 당연히 이 두 방식의 장점만 쏙쏙 뽑아 섞은 어떤 황금 비율을 찾았겠네요. 그 황금 비율이 바로 오늘 심층 토픽의 주인공이자 현대 범용 CPU들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표준인 세 번째 기법, 집합 연관 사상입니다. 집합 연관 사상이요? 네, 이건 전체 주차장을 여러 개의 구역, 즉 세트로 나누고 그 특정 세트 안에서는 아무데나 빈자리에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절충안입니다. 구역을 나눈다. 머릿속에 잘 그려지도록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네, 총 8개의 라인이 있는 캐시를 4개의 세트로 나눈다고 해보죠. 그럼 1개 세트당 주차 라인이 2개씩 묶이겠죠? 네, 2개씩이요? 이걸 2-웨이 집합 연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직접 사상에서는 블록 0과 블록 4가 모듈로 연산 결과가 같아서 무조건 0번 라인에서 충돌했었죠. 그랬었죠. 자리 내놓으라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2-웨이 방식에서는 둘 다 세트 0으로 매핑되긴 하지만 세트 0 안에 웨이 0과 웨이 1이라는 두 개의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블록 0은 웨이 0에 되고 블록 4는 웨이 1에 되면 둘이 사이좋게 주차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충돌 미스는 피하면서도 나중에 데이터를 찾을 때는 전체 주차장을 다 뒤지는 게 아니라 딱 그 세트 0에 있는 두 개의 자리만 병렬로 비교하면 되니까 비싼 캠 회로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정말 절묘한 타협점이네요. 이 타협점 덕분에 현대 컴퓨터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L1 캐시에서 4에서 8웨이 방식을 쓰고요. 용량이 커서 충돌을 더 줄여야 하는 L3 캐시에서는 16에서 32웨이 방식을 채택해서 비용과 성능의 최적점을 찾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전문가님. 이 집합 연관 사상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만약에 세트 안에 자리가 딱 1개뿐인 1웨이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 맨 처음에 말했던 직접 사상이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오, 그렇죠. 반대로 캐시 전체를 그냥 거대한 1개의 세트로 묶어버리면 그건 완전 연관 사상이 되는 거고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그 통찰이 바로 여러분의 답안지를 합격권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와, 진짜요? 네, 기술사 답안지 결론부에 이 문장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집합 연관 사상은 단순히 세 가지 기법 중 하나가 아니라
직접 사상과 완전 연관 사상의 극단을 모두 아우르는 일반화된 프레임워크다. 일반화된 프레임워크. 이거 멋진데요? 채정관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 수험생은 단순히 교재를 달달 외운 게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의 철학을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꿀팁이네요. 꼭 적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아키텍처를 설계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시스템 아키텍트나 경영진에게 숫자로 증명해내는 거겠죠? 당연하죠.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합 연관 사상을 써서 적중률을 조금 올렸더니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고요. 이 성능을 평가하는 수학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성능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무기, 바로 ANAT,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 공식입니다. 수험생분들을 위한 암기 키워드는 정미패입니다. 적미패요? 네, 캐시에 데이터가 있을 때 걸리는 적중 시간에다가 데이터를 못 찾았을 때의 미스율과 미스 페널티를 곱해서 더하는 공식이죠. 적중 시간 더하기 미스율 곱하기 미스 페널티 메모해 두겠습니다. 이 공식의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면 성능 차이가 얼마나 극적으로 벌어지나요?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캐시에 적중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1사이클이고 미스가 나서 저 밑에 느린 하위 메모리까지 다녀오는 페널티가 100사이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100사이클의 페널티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메모리를 다녀오는 동안 CPU의 파이프라인이 텅 비어버리고 연산 유닛들이 아무 일도 못한 채 전력만 낭비하며 대기해야 하는 아주 뼈아픈 시간이죠. 만약 기존 설계의 적중률이 95%, 즉 미스율이 5%라면 AMS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1 더하기 0.05 곱하기 100이니까 평균 6사이클에 걸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상기법을 집합 연관 사상으로 잘 최적화해서 적중률을 99%로 고작 4%포인트 올린다면요? 미스율이 1%가 되죠. 그럼 1 더하기 0.01 곱하기 100이 되어서 평균 2사이클로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맙소사 6사이클에서 2사이클로요. 고작 4%포인트 적중률 차이인데 속도는 무려 3배. 그러니까 300%는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거네요. 네, 엄청난 차이죠. 캐시 설계 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생태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수치를 답안에 적어주시면 정량적 분석 능력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캐시 미스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한 삼시 모델도 세트로 암기하셔야 하는데요. 이 키워드는 강충용입니다. 강충용, 강제 미스, 충돌 미스, 용량 미스. 이 30 모델을 방금 우리가 분석한 사상 기법들이랑 논리적으로 쫙 연결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직접 사상은 충돌 미스를 유발하는 주범이죠. 이를 해결하려면 웨이수를 늘려서 집합연관 사상으로 가야 합니다. 네네. 반면에 캐시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작아서 생기는 용량 미스는 캐시 용량 자체를 물리적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고요. 시스템을 처음 켰을 때처럼 데이터가 아예 없어서 무조건 발생하는 강제 미스는 사용될 데이터를 미리 가져다 놓는 프리패칭 기법으로 해결한다고 답안에 논리적으로 엮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와, 퍼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지네요. 근데요,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마 위에 재료를 꽉꽉 채워서 요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셰프가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주문해서 새로운 재료를 또 가져와야 해요. 네, 흔한 일이죠. 주차장으로 치면 이미 만차인데 새로운 차가 들어오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불쌍하게 쫓겨나야 할 텐데 어떤 차를 쫓아낼지 결정하는 규칙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바로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두 문자어로 LPLN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LPLN? 네, LRU, FIF, LFU, 랜덤의 앞글자죠. LPLN.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뭔가요? 압도적으로 LRU입니다. Least Recently Used.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블록을 쫓아내는 방식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다뤘던 시간적 지역성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 방금 쓴 걸 곧 또 쓴다가 시간적 지역성이었으니까 역으로 가장 오랫동안 안 쓴 놈은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다 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옷장 정리할 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내년에도 안 입는다 하고 버리는 인간의 심리랑 똑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옷장 정리랑 똑같아요. 다만 완벽한 순수 LRU는 모든 데이터의 접근 순서를 다 기록해야 해서
하드웨어 구현이 너무 복잡합니다. 아, 기록하는 것도 다 비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CPU 설계 실무에서는 이를 근사치로 흉내는 수도 LRU, 즉 PLRU를 쓴다는 실무적 디테일을 적어주시면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요. 아까 직섭사상 기억하시죠? 직섭사상에서는 이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할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직섭사상은 차량 끝자리 번호에 맞춰서 무조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꽉 찼는지 안 찼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래 있던 놈을 무자비하게 덮어 써버리면 되니까 누굴 쫓아낼지 고르는 교체 알고리즘 자체가 아예 필요 없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점을 답안지에 명시하면 아주 큰 가점이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메모리에도 바로 업데이트할지 묻는 라이트 스루나 아니면 캐시에서 쫓겨날 때 한 번에 몰아서 쓸지 결정하는 라이트백 같은 쓰기 정책까지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흠잡을 데가 없죠. 야, 정말 빈틈이 없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까요? 지금까지는 코어가 한 개인 CPU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이걸 현대의 수많은 코어가 달린 멀티코어 환경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최고 득점 답안이 갈립니다. 요즘 코어마다 각자의 L1 캐시를 다 다뤄갖고 있잖아요. 네, 그쵸. 내 도마에서 글을 잘게 썰어놨는데 옆 코어의 도마에선 아직 통양파 상태라고 알고 있다면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겠죠. 아, 그래서 코어들끼리 야, 나 양파 썰었으니까 너희들 도마에 있는 양파는 이제 폐기해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캐시 일관성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의 상태를 modified, exclusive, shared, invalid 등으로 관리하는 MESI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아, 메쇼. 네, 수험생 여러분, 결론부를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집합 연관사상의 일반화 프레임워크와 함께 멀티코어의 캐시 일관성 문제 그리고 가상 메모리의 TLB까지 딱 엮어서 서술해 보세요. 그럼 채점관 반응이 어떨까요? 이 수험생은 단순히 캐시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현대 컴퓨터 아키텍처의 거대한 숲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이런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답안지 서식에 맞춰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론에는 CPU와 메모리의 100배 속도 격차,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철학인 시공순, 지역성의 원리를 깔아줍니다. 네, 좋습니다. 본론에는 직관집, 세 가지 사상 기법의 개념과 주소 분할 도식을 그려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기법을 매핑 규칙, 비교 횟수, 적중률, 하드웨어 복잡도 등 6에서 8개 기준으로 꼼꼼하게 비교한 종합 비교표를 그야말로 큼지막하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비교표는 정말 필수입니다. 마지막 결론부에는 방금 다룬 정밀폐, AMT 수치 시뮬레이션의 파급력, 집합 연관 사상의 일반화 관점, 그리고 멀티코어의 캐시 일관성 확장까지 얹어주시면 완벽하겠죠. 이렇게 원리를 묻고 하드웨어의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는 흐름으로 구조화된 답안이라면 채점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셨으니 여러분의 시험 점수도 캐시 적중률처럼 99% 득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이 배운 캐시의 핵심은 과거에 썼거나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를 인간은 곧 또 쓸 것이다 라는 아주 고전적인 패턴, 즉 지역성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거대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AI 연산처럼 데이터 접근 패턴이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완전한 무작위이거나 기존의 예측 모델을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클라우드 분선 시스템의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우리가 수십 년간 진리처럼 믿고 쌓아온 이 좁은 도마, 캐시 계층 구조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폰 노이먼 아키텍처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역성을 밑바닥부터 다시 정의해야만 할까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밤 이 흥미로운 딜레마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두뇌를 깨워줄 깊고 놀라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